그때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제 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우산 같은 걸로도 맞고 되게 둔탁한 그런 물건으로 막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었어요. 본인이 일하는 곳에 데려갔었어요. 그냥 대화 상담을 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앉아서 술 따르는 일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처음 방송할 때 이제 벌었던 돈은 전부 가져갔어요. 이 일이 언젠가는 일어나지 않을까 항상 마음속에 한 번도 불안하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틸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허주연 변호사 모시고 관련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 변호사님, 먹방 유튜버로 잘 알려진 찌양 씨인데 사실 이번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당한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재밌게만 봤던 이 찌양 씨의 먹방이 사실은 엄청난 아픔을 숨기고 있는 방송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요, 찌양 씨가 유흥업소에 일했던 과거를 빌미로 일명 사이버 레카들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 이런 네.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찌양 씨 측에서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해명하는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흥업소에 일했던 사실이 있던 것은 맞지만 자의에 의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요로 그런 일을 하게 됐었다는 거예요. 찌양 씨가 전 남자친구와의 어떤 폭력적인 성향을 확인하고 헤어지려고 했었지만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찌양 씨를 계속해서 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이 있다는 이유로 협박을 하면서 찌양 씨와 헤어지지 않고 돈을 벌어오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유흥업소도 그 과정에서 가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 남자친구의 강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라는 강요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네. 돈을 벌어오라고 하니까 평소에 방송에 관심이 있었던 찌양 씨가 그럼 먹방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방송이 굉장히 잘 되면서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아예 소속사를 설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7대3이라는, 그러니까 수익의 30%만 찌양 씨에게 가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까지 예, 체결하고 그렇군요. 계속해서 방송을 시켰다는 건데, 심지어 이렇게 갈취 또는 강취당한 금액이 최소 40억 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진행을 했었지만 남자친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 수사 자체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고요. 예. 이런 것들을 빌미로 다른 유튜버들이 찌양 씨를 계속해서 협박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는 찌양 씨의 안타까운 과거도 충격적이지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사이버 레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이 협박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거잖아요. 이건 좀 어떤 내용인지. 이게 일부 유튜버들, 그러니까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이 찌양 씨 과거에 뭐 유흥업소에서 일한 전력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폭로하겠다 또는 폭로하지 않을 테니 예. 대가를 달라라고 하면서 금전적인 거래를 제안하고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명예나 재산에 대해서 이런 공포심을 일으켜서 해악을 고지를 해서 그걸 이유로 돈을 실제로 받았다라고 하면 공갈죄가 당연히 되는 것이고,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갈 미수죄가 되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합동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공동공갈로 훨씬 가중처벌될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지목되는 당사자 유튜버들이 누구이고 어디까지 가담했는지는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된 상황이어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목되는 일부 유튜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적이 없다. 나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두 아들을 걸고 맹세할 수 있다.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5,500만 원 받기는 했지만 나는 오히려 잊혀질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폭로되지 않게끔 지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폭로할 테니 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는 것과 폭로되지 않도록 할 테니 돈을 달라는 것에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찌양 씨가 밝혀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 약점을 쥐고 부정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결국에는 공갈죄가 성립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만 봐서도 법에 처벌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 네. 그러면요 이번 일로 인해서 사이버 레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요. 이 논란이 재점화되는 것 같은데 어떤 논란인가요? 옛날에 이근대의 문제도 한번 비롯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예. 그것도 아마 비슷한 유형 같은데 특히 이제 이게 유튜브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발달된 데 반해서 네. 법적인 제재 장치는 굉장히 약합니다. 예. 이게 지금 언론 중재 대상도 되지도 않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어떤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지금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공간에서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게 즉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거를 폭로하겠다, 그걸 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뒷돈을 받는 행태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저는 이게 국회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뭐 국회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마는 네. 실제로 정말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예를 들어서 법적인 장비를 해야지만 이런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우리 국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뭐 법사위나 뭐 등등 과방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가 이제 과방인데 오로지 그냥 뭐 MBC 사장 이래주고 선임하는 거 막겠다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이런 법안들이 올라가도 논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또 국회가 다음 국회 넘어가면 또 없어져 버립니다. 예. 결국은 이렇게 많은 어떤 문제점들이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도화할 수 있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저는 이런 일을 또 계속적으로 반복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번 일로요 무엇보다 큰 충격을 받은 건 찌양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찌양 씨의 법률 대리인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본인이 이제 계속된 오해나 억측 같은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 피해 사실을 뭐 진술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 이후에는 거의 뭐 저랑도 연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거의 뭐 무기력한 상태에다가 또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고 본인의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의견이 아직 있지는 않고요. 네, 본인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를 전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또 찌양 씨의 유튜브 구독자가 급증했다고 해요, 최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20만 명이 늘었다고요. 원래도 찌양 씨는 구독자가 많은데 하루 예. 만에 20만 명이 늘었다는 건 엄청난 숫자거든요. 아마 이제 찌양 씨에 대해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내고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구독한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모든 걸 버텨냈다는 게 존경스럽다 이런 글도 네.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찌양 씨가 이게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결국 지금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와서 알고 봤더니 웃으면서 방송을 했지만 그 안에 엄청난 고통을 안고 했던 건데 네. 그러면서도 찌양 씨가 계속 보육원에 후원도 보내고요. 봉사활동도 계속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면서 다시 일어서라, 열심히 해라라는 차원에서 구독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